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극복을 위한 두 바퀴, 공감과 직면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에게 남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치료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과하는 부부에게 외도 극복이라는 과제가 남죠. 외도 극복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썸네일과 같이 공감과 직면이란 두 바퀴죠. 그런데 이 두 바퀴가 작동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외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상존하고 외도 극복이란 목적지는 하나의 환상으로 남죠. 은유적으로 달릴 수 없는 자전거가 되는 것이죠. 먼저 공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공감이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상처와 아픔,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분들에게 공감은 그 어떤 치료제보다 강한 치료제가 됩니다.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 상처와 아픔 앞에서 공감은 그 어떤 보상과 배상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심리 기제죠. 외도 직면 후 공감이 필요한 대상은 외도 피해자입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외로움, 고립감, 버림당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활성화되는 한가운데 있죠. 외도 피해자에게 원가족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아울러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노출하는 것에 대한 우울함, 두려움, 불안감, 공포감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외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주변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죠. 이것이 누적되면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나 편집장애 등 각종 신경증에 노출되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한편 공감은 가치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외도 직면 후 보이는 태도는 공감보다 무시입니다. 이에 외도 극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죠. 또한 공감에 대한 훈련 부족이 몰고 오는 부메랑은 큽니다. 저는 외도 부부 대상 외도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소통이라는 카테고리인데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외도 행위자의 공감 능력 향상이 중요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공감이 사라진 부부가 당신 부부라면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 등 상담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그런데 공감 부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직면입니다. 공감은 외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외도 행위자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라면 직면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모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양산하죠. 일단 외도와 외도 문제에 대해 직면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외도나 외도 문제에 대해 깊이, 회피, 도피 기제를 사용하며 언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인 분석을 하지 않거나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죠. 외도 행위자의 경우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상담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부적절합니다만 외도 피해자의 경우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상담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은 인지부조화적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들이 외도와 외도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있죠. 외도를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외도만 없었다면과 같은 과거 가정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과거 태행적이거나 과거 고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금 여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 외도와 외도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도 보이죠. 외도와 외도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도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먼 훗날 과거를 돌아볼 경우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이 되기에 화병이나 자괴감,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되죠. 공감 부족은 공감 훈련 부족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면 직면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는 자존감 훈련과 자존감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특히 평소 자존감 낮은 삶을 살아온 부부의 경우 부부의 자존감 자체가 낮은 경우도 흔한데요. 외도는 자존감이 낮아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외도 직면 후 보이는 외도 피해자의 각종 부정적 모습은 외도로 인한 자존감 하락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따라서 외도 문제에 대한 직면에도 자존감이 필요하고 외도 극복을 위해서도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외도 직면 후 상처와 아픔,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공감과 직면을 사용하는 부분은 외도 극복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만 흐르면서 원망과 불평은 늘고 외도 극복이라는 터널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죠. 또한 터널 시야에 빠지거나 확증 편향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라는 귀한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죠. 이것이 누적될 경우 우리는 이를 불행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외도 그 자체는 불행한 삶으로 가는 길목일 수 있으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도 극복을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탁드리기는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외도 직면 후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외도는 결혼 생활 중 사별, 이혼과 함께 부부의 3대 인생 사건이지만 극복이 전혀 불가능한 인생 사건은 아닙니다. 부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외도 극복에 대한 용기와 동기부여를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외도 극복에 필요한 2가지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